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 방콕에서 택시 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택시 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우습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특히 영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택시를 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 중에 하나가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택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지만 잘 모르는 곳에 우리가 가고자 할 때, 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조금 힘든 곳에 있을 때, 또 피곤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시를 불러서 목적지만 말하면은 가장 쉽고 또 편하게 또 빠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하듯이 그렇게 쉽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택시 스캠들이 많이 일어나죠. 즉 바가지 요금 같은 거, 여러 가지 택시를 타고서 겪은 황당한 일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사실 방콕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타고서 상당히 많은 불쾌한 경우, 여러 가지 불친절, 여러 가지 황당한 경우를 사실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콕에서 택시를 탈 때 당하는 일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택시를 이용할 때 당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일단 첫째로 택시를 타면은 먼저 얘기했듯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영어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태국말을 또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우리 목적지를 말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죠. 일단 알아듣질 못하니까 택시를 타고서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게다가 여차저차해서 억지로 알아듣는다고 해도 또 자기의 주소를 보여준다 그래도 방콕에 있는 택시 기사들은 주소를 보고서 잘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택시 기사들이 없고 그냥 자기가 아는 곳은 찾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설사 주소를 보여준다 그래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택시기사가 그것을 완전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기 쉬운 곳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 우리가 흔히 겪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택시를 탔을 적에 직선거리,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빙빙 돌아서 요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빙 돌아가서 요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택시기사한테 내가 아는 길이면은 그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가라 그렇게 말했을 적에 택시기사가 그쪽 길은 지금 막힌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안 막히고 빨리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컴플레인을 해도 별 상관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사실 약과입니다. 어떤 기사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목적지를 설명하면은 나중에 알았다고 하고서 출발을 합니다. 이 기사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다른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장소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모르면은 상당히 엉뚱한 곳으로 가 있은 다음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면은 바로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혀 아닌 것 같다.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여기다 하고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마치 그때서야 알아듣는 것처럼 뭐 태국말로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럼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그러고서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택시기사는 알아듣는 척 하면서 원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다시 차를 돌려서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서 왕창 부풀려진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또 어떤 택시 드라이버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가놓고서 거기서 그냥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완전히 반대 방향이나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받습니다. 돈 안 받는 거 아니죠. 그럼 전혀 엉뚱한 장소에 와서 다시 택시를 잡고서 또 그 노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 택시기사한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기사들은 외국인이 타면은 택시 미터를 갖다가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ባት 내라 300ባት 내라 이렇게 말로 하고서 가격을 말하고서 가려고 그러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택시를 말하면은 바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안 가겠다 그러고서 택시 미터를 꺾으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러면은 택시기사가 택시 미터를 꺾고서 갑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흥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내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거죠. 또 승차 거부가 있습니다. 처음에 탈 때 어디라고 말하면은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기사는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해서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방콕에서 택시 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명확한 곳을 갈 적에만 택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위주로 지하철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택시기사가 아주 알만한 유명한 장소나 쇼핑센터나 뭐 호텔이나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러한 장소를 말해서 쉽게 택시기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장소를 갈 적에만 택시를 이용합니다. 근데 그러한 장소도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을 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내려다주고 빙빙 헤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사실은 방콕 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발음을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사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철 ARL 있죠. ARL 랑까맹역을 가고자 할 적에 보통 택시기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트레인 스테이션이라고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또 걔네들이 말하는 ARL 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ARL 랑카맹 트레인 스테이션, 랑카맹 트레인 스테이션 어떻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기사가 열의 9입니다. 나중에 로컬한테 물어봤습니다. 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알아듣냐 그랬더니 물론 뭐 태국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영어로 하려면은 에어포트 링크 람캄행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겁니다. 에어포트 링크 람캄행. 원래는 ARL이라는 것이 에어포트 레일 링크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레일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에어포트 링크. 얘네들이 발음이 굉장히 작습니다. 링크 그러지 않고 링 이렇게 말합니다. 에어포트 링크 람캄행. 이렇게 태국 애들이 말하는 식으로 발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택시 기사들이 그나마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주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어떻게 말하는지 정도는
태국말로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고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얘기하면은 일단은 택시 기사한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기본은 해결이 됩니다. 정 안 되면은 태국 사람들한테 발음을 해달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들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타면은 구글 맵을 켜서 택시가 엉뚱한 데로 가는지 가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약간 돌아가는 거야 상관없지만 방향이 전혀 이상한 데로 간다든지 도로가 전혀 우리가 가는 방향이랑 맞지 않는 도로를 탈 때는 그 자리에서 세우고서 택시 기사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는 게 맞는지, 왜 일로 가느냐, 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느냐,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든지 무슨 다른 그 후에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구글 맵으로 확인하면서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택시를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또는 교통이 많이 안 막히는 한적한 시간에 이용합니다. 태국의 교통은 이 트래픽 잼이 굉장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면은 뭐 한없이 기다리고 뭐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타나 대동소이하게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저는 잘 이용을 안 하고 주말에는 차가 한산하니까 주말이나 아니면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아주 조그만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주인장이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면서 겪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장이 얘기를 하기를 방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란색이랑 위에는 노란색, 아래는 초록색이 반반 섞인 택시가 있습니다. 그 택시가 서비스가 좋고 좋은 택시랍니다. 우리가 아주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택시 중에 하나입니다. 노란색이랑 초록색 반반 섞인 택시. 그리고 잘 눈에 안 띄는데 파란색 택시도 좋은 택시랍니다. 물론 그 사람 이게 개인의 의견이지만 그래서 정확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두 가지 색깔의 택시가 그나마 택시 스캔이 좀 적고 바가지를 덜 씌우는 택시라고 하니까 그러한 사항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택시를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그 택시 지붕 위에 달린 그런 그 하얀 불 들어오는 그곳 있죠. 경광등은 아니고 하여튼 택시라고 써져 있는 불 들어오는 곳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택시가 비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탔는지를 알 수 있는데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콕에 있는 택시는 열의 9은 전부 다 거기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 한국분들, 처음에 오신 분들은 태국 택시들이 전부 다 사람이 타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태국 택시 보시면은 운전석 옆에, 그러니까 손님이 타는 옆좌석 있죠. 그곳에 네온사인 같은 쬐끄만 불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거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택시가 빈 택시입니다. 거기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람이 타고 있는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보조석 옆에 쬐끄만 빨간 불이 들어오는 택시가 빈 택시니까 그러한 택시가 오면은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방콕에 빈 택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으니까 택시 잡는 것에 조급해 하지 마시고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택시를 잡으시면 운전석 옆자리에 앉지 마시고 뒷자리에 앉으세요. 대부분은 손님들은 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합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혼자 타던 여럿이 타던 목적지까지는 무조건 가고서 다른 손님을 태우는 경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뒷자리에 앉으세요. 어떤 택시들은 일부러 앞좌석이 굉장히 좁습니다.
운전사 보조석을 앞으로 밀어놔서 손님들이 뒤에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다니는 택시들도 많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운전석 옆에 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태국에서는 항상 뒷좌석을 이용해서 편하게 목적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